안녕하세요. 델타원입니다. 2020년 8월 18일 화요일 글로벌 금융시장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은 달러의 언더슈팅과 탐욕이 나스닥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도 아시아 시장도 그닥 좋지 않았습니다. 일본도 눌리고 홍콩도 눌리고 가장 기대했던 유럽 증시도 장 초반에 한번 눌렀다가 크게 위로 뻗어서 닥스 지수 올라가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닥스 지수가 13,050포인트까지 상승하고 나서 그 자리를 찍고 줄줄 밀려서 미국 본장 때는 이미 거의 현물 기준으로는 보합권까지 밀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한번 위로 강하게 튈 때 그때 따라 올라가지도 못했고 오히려 그때 내리면서 유럽은 하락분만 그대로 반영을 해서 대형 윗골이 음봉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유럽 옵션 만기라 콜옵션 변동성이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궁금했는데 이렇게 윗꼬리를 만들어버리면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는 이번 만기까지 그냥 끝까지 변동성을 죽이거나 오히려 후반 들어서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실 유럽 증시 투자자는 참 이런 거 보면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어제 휴장한 코스피가 미국 시장 상승에도 불구하고 제법 큰 하락으로 끝나서 또 유렉스 코스피 시장 옵션 시장에서도 콜옵션이 또 얼마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내일도 반등이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투자자들도 참 머리 아플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것을 모두 종합해 보면 온리 나스닥만 탐욕이 지배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뭐 소위 이제 듣보잡 시장이다. 전혀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미국이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전통적인 에쿼티 롱 매니저들은 지금 머리를 싸쥐고 뜯고 있을 거예요. 이 네임이라고 이그 내셔널 어소시에이션 오브 뭐 아메리카 인스티튜션 뭐 액티브 매니저 뭐 그런 이 전미 액티브 투자 매니저 연합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조사를 한 내용이 지금 이렇게 지수를 땡기고 한 놈들이 헤지펀드다. 그리고 일반 기관 투자자들은 이렇게 땡기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시장에 대한 긍정론보다는 부정론이 더 많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마켓 인덱스를 비트하는 것을 평가로 하기 때문에 증시가 계속 오르니까 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따라가자니 도저히 제정신은 살 수 없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꼼수를 부리는 게 좀 많이 보입니다. 이 어제 시황에서 얘기했듯이 오늘이 변동성 선물 만기일이죠. 정확히 말해서는 이제 미국 동부 시간으로 수요일이 만기니까 이따가 미국 세션 다시 시작할 때 그 시작 전과 함께 거래가 이제 중지가 됩니다. 근데 그 빅스 선물이 현금 결제죠. 그래서 미국 본장 시작과 동시에 세틀이 돼서 거래가 중지되는데 지금 어제도 얘기했지만 변동성 지수가 지금 실제 흐름에 비해서 지수 흐름에 비해서 굉장히 고평가된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패는 겁니다. 패고 나서 딱 내일까지만 버텨다오. 응? 내일 미국장 시작 전까지만 딱 버티면 결제되니까 그 다음에 전부 다 내 돈이야. 응? 즉 이런 그 제정신으로 주가 지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 배도 같은 거 그런 거 하면서 어쨌든 버티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인덱스를 땡겨도 안 되고 또 밀어도 안 되고 어떻게든 버티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존의 그 롱숏 페어를 계속 찢어내면 됩니다. 거친 표현이죠. 찢어낸다는 표현이. 근데 이게 그 업계 용어라기보다는 이제 뭐 저희들이 썼었던 용어고 기존에 이제 뉴 이코노미를 롱하고 올드 이코노미를 숏이라는 그런 페어를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뉴 이코노미를 점점 사들어간 걸 압축해서 모아서 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옛날에는 뭐 소위 이제 칠공주 뭐 맛가 또는 뭐 빵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샀다라고 하면 오늘은 한 4종목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두 종목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집중해서 사서 바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산 종목들은 이제 그 추격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받쳐지는데 그런데 나머지를 골고루 사기엔 돈이 너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종목을 압축시켜서 사다 보면 한 종목을 아주 극단적으로 많이 사게 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테슬라 같은 거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네트 익스포저는 굉장히 위태로워지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또 올드 이코노미를 계속 칩니다. 근데 올드 이코노미를 칠 때는 한 종목만 집중해서 치는 게 아니라 더욱더 와이드하게 칩니다. 그래서
올드 이코노미 뭐 올라와? 다 때려. 뭐 오늘 홈디포 같은 거 올라와야 되는데 아까 잠깐 올라왔을 때 전부 다 까버리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이 뉴 이코노미 종목을 계속 압축하고 압축해서 사게 됩니다. 그리고 올드 이코노미 계속 매도하게 되고요. 그럼 이제 지수를 붙잡아 놓고 그렇게 되면 이제 고평가된 변동성 매도를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인덱스도 따라갈 수 있고요. 물론 이런 시장 포트폴리오는 일단 시장이 각오는 있으니까 따라는 갈 수 있지만 컴플라이언스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리스크의 크기가 완전히 가속도가 붙어서 커지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살떨리는 짓을 하는 거죠. 이 아무리 돈에 라벨이 안 붙어 있다고 하지만 저는 이 금융위는 높은 도덕성과 우아한 기품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참 이런 미친 투기판에서 순진하게 무슨 도덕과 기품을 따지고 앉아있냐 라고 할 수 있겠죠. 정글입니다. 네. 그런데 그래도 저는 제가 관리한 자금이라면 저런 짓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참 이런 게 미디어의 한계는 한계이겠지만 어떻게 지금 테슬라 사라고 합니까? 해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테슬라를 사도 뭐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테슬라 사고 해지 못할 겁니다. 참 저는 이런 참 아닙니다. 예. 또 흥분해 버렸는데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내일 이 변동성 선물 만기를 보내고 나면 시장은 조정을 주거나 아니면 오히려 S&P를 내일부터는 아주 강력하게 롱으로 뽑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간 이제 옵션 프리미엄을 그만큼 빼놨다는 얘기고요. 이 9월물 S&P 옵션이 아직 만기가 많이 남아있지만 일단 변동성 선물 만기가 끝나게 되면 위로 달려도 제법 달릴 수 있는 그런 탄력이 있게 됩니다. 또 아래로 밀어도 작은 음봉 하나만 나온다면 그 다음부터는 제법 늘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수 선물은 음봉 하나가 좀 생기기 전까지는 일봉상 쉽게 매도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제정신으로는 매수를 안 하는 게 더 좋겠고요. 어제 이어서 미국은 나스닥이 1.12% 오르고 또 S&P가 0.27% 상승했는데 저는 이 선물 기준 얘기하는 겁니다. 이 미디어에서는 건축 승인이나 주택 착공 같은 그 착공 건수 같은 주택 지표가 잘 나와서 지수가 상승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홈디포 얘기를 하는데 홈디포가 올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홈디포 오르지 않았습니다. 예. 이 주택 지표가 발표가 딱 되는 시간이 그때가 이제 미국 장 본장 시작 1시간 전인데 그때 지수 선물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홈디포도 본장 시작하고 나서 잠깐 쫙 올랐다가 음봉이 한 나오고 나서 끝까지 음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젠 트레이더 출신이라면 뭐 건축 승인이나 뭐 주택 지표 이런 거 잘 나와갖고 지수가 올랐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나스닥에서 오른 거는 아마존이 뜬금포로 오른 겁니다. 물론 어제 테슬라 오른 거에 대해서 오늘 또 테슬라 올라서 오른 건 맞는데 테슬라랑 아마존이 올라서 그리고 넷플릭스 좀 오르고 이런 진짜 압축하고 구글도 올라갔네요. 이런 것들이 올라서 지금 지수가 오른 거지 저기 주택 지표 잘 나와서 주가가 올랐다 지수 선물이 올랐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쨌든 러셀 같은 경우는 오늘 0.82% 하락을 했어요. 이런 거는 지금 경제 지표 신경 안 쓴다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지금 탐욕에 가득 차서 리스크를 끝까지 안으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게 지금 변동성 매도 결제 받으려는 그것이고요. 달러는 오늘 일봉상 부러지지 말아야 할 곳에서 강하게 부러졌고요. 그래서 덕분에 유로는 1.19730까지 올랐는데 미국 본장 시작 전에 이미 유로가 강세인 상황에서 본장이 갭상승 시작을 한 거죠. 이제 유로가. 그래서 15분 동안 스탑로스가 쫙 나오면서 유로가 폭등을 했고요.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정리되긴 했지만 장 마감 후까지 유로는 강세였습니다. 그리고 엔도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 하락분을 전부 다 감싸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면 페소는 오르지 못했고요. 이 미디어에서는 또 신흥국이 코로나 재확산 우려로 통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코로나는 무슨 소리입니까? 또 갖다 붙일 걸 갖다 붙여야죠. 지금 코로나 문제가 아닙니다. 그 터키 리라 오늘 계속 박살나고 있는 거 이건 또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것도 코로나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시장을 드라이브하는 돈들이 워낙에 한먼이라서 신흥국처럼 자금 유출입이 어려운 곳에는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파생상품과 엮어서 막 쳐질렀다가 쫙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나스닥, 미국에만 질러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시장은 굉장히 이제 프레자일한 프레자일, 그 깨지기 쉬운 시장이란 겁니다. 한마디로. 예. 다시 얘기를 해서 이 미국 본장 시작하고 나서 한 20분쯤 지나서 지수가 좀 올랐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금이고 지수 선물이고 원유고 와르르 한꺼번에 제법 세게 떨어진 게 있었습니다. 왜 떨어졌을까요? 물론 종가에는 다 말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제 지표가 발표된 게 아닙니다. 이유는 그냥 떨어진 겁니다. 포지션이 과하다. 응? 저것들 좀 줄이자. 라고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줄인 거고, 변동성 매도를 끝까지 가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저것들 뭐야? 받아! 라고 해서 또 이를 악물고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인트라데이 숏 들어간 애들은 쫙 때렸을 땐 좋았는데 뭐지? 왜 이렇게 올라오네 하다가 결국엔 나스닥 종가 무렵에는 다 손절해야죠. 뭐 손절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손절됐고, 이 유동성이 나스닥보다 낮은 금이나 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까지 오르지 않았습니다. 종가 공가 아닙니다. 그래서 또 원유 같은 경우는 내일 원유 재고 발표가 있죠. 또 오펙도 코앞이라서 그렇게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플러스도 못 냈죠. 근데 어쨌든 이 원유가 더 오르려면 이 올드 이코노미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와야 될 텐데, 뭐 엑소모빌, 쉐브론, 코노코필립스 오늘 또 다 밀렸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 기름값 내일 아마 못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농산물은 가벼운 조정을 받았는데 이 주봉 훼손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롱은 뭐 적절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없죠. 예. 어쨌든 관찰은 해봐야 됩니다. 농산물. 그리고 구리는 약간 커버링성 종가 고가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마켓 브리프를 마무리하기 전에 옛날 영화 그 이완 맥그리거 주연이 로그 트레이더라는 영화가 좀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인공 닉 리슨이 싱가포르에서 이 니케이 옵션 행사가 18,000포인트짜리를 과연 이 사이맥스가 결제해 줄 수 있을까 두려울 정도의 볼륨으로 스트레들 매도를 치게 됩니다. 스트레들 매도를 쳐서 이제 크레딧 포지션을 만들죠. 그러니까 현금 만든 겁니다. 그냥 계속 매도 쳐갖고 옵션 매도 쳐서. 근데 그런 거 갖고 만든 현금으로 니케이 선물이 밀릴 때마다 17,950원에 100개 매수, 17,900원에 100개 매수, 100개 매수 뭐 이러면서 이제 받쳐댔죠. 그런데 이제 만기일에 그는 거의 미친 사람처럼 얼굴에다가 생수통을 부어가면서 지수 선물을 매수해서 받쳐대를 했는데 어차피 증거금은 이길 결제죠. 그리고 만기일이라서 18,000포인트의 핀으로 스트라이크를 치게 되면 추가 증거금 안 내되고 또 어마어마한 스트레드를 쳐서 이제 그 크레딧을 받아내는 게, 그래서 전부 다 수익으로 돌릴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미친듯이 폭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날 마감 어떻게 됐나요?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일러를 할 수는 없고요. 지금 뜬금포 영화를 한 이야기가 시장이 딱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제가 소설을 써보고 싶을 정도로 폭주한 느낌인데요. 딱 하루만 버티면 된다 라는 것 같습니다. 이럴수록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더욱더 냉정함을 좀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좀 길어졌는데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